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혈압과 고혈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중년분들과 노인분들을 만나보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면 자신이 혈압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단지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혈압과 고혈압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이건 제가 부른 이름이 아니고요. 일본의 노 의사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분은 강하게 고혈압을 질병으로 보고 고혈압약을 쉽게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 책에서 제가 공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혈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혈압은 여러분들이 뭐 120에 80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혈압은요,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인체가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야 될 때 오르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요. 내려가야 될 때 내려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혈압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잔하게 파도처럼 이렇게 혈압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혈압은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날씨, 계절, 그리고 외부 온도, 그리고 시간, 장소, 그리고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도 혈압은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혈압 측정 장비에 따라서도 굉장한 오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여러분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혈압은요, 사람마다 사실 다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120에 80, 이게 정상 혈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저와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그 노 신사분이 계셨거든요. 당시 한 70세를 약간 넘기신 분인데, 그분이 혈압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혈압은 170이다. 수축혈압 말이죠. 그래서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혈압약을 줄 텐데요. 그러면 제가 받아서 복용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혈압약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120에 80은 아니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체질에 따라서도 혈압이 약간 높을 수 있는 체질이 있고 약간 낮은 체질이 있고요. 서울대 삼성의료원의 기록에 의하면,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수축혈압이 290이었던 분이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혈압이 모든 사람이 120에 80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은 혈압이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요. 성격이 조용하시거나 차분하신 분들은 혈압이 대체로 120에 80에 근접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분이 120에 80이 정상 혈압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사람마다 정상 혈압의 기준치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요. 본인이 그 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렇게 불편함이 없나 아주 편안한 상태일 때 반복적으로 몇 번 혈압을 측정해 보시라고 합니다. 많잖아요. 요즘 보면, 그죠? 은행에 가도 있고 뭐 그 보건소라든가 여러 공공기관에 가도 혈압계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휴식하신 이후에 혈압을 측정해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정상혈압,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한 상태에서 정상혈압을 알아놓지 않으시면, 가령 조금 높게 원래 혈압이 형성되어 있는 분이 병원에 가서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으면 바로 고혈압 환자로 분류돼서 처방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WHO조차도 혈압약 처방 전에 굉장히 기준이,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그래도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으면 그 한 달 간격으로 3개월에 걸쳐서 측정을 해서 필요시에 혈압약을 처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 그렇지 않죠. 너무 쉽게 혈압약을 처방하고,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면 무서워서 끊지를 못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드시기 전에 본인의 몸 상태나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런 절차대로 충분히 검사를 하셔서 필요시에 혈압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혈압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야 될 때 내려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가 변비가 있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입니다. 높이지 않으면 몸이 문제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에서 혈압을 높인다는 것은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가치유 반응의 하나죠. 혈압을 여러분들이 우려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혈압의 기준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이 120에 80을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혈압 기준치로 알고 있죠. 근데 자, 우리나라는 이 자료를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일본의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1987년도에 정해진 기준에 노인의 경우 180에 100을 고혈압의 기준치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이별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50대는 130에 85, 그리고 80대 가면 160에 90. 그리고 사실 의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나이 더하기 90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도 약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 혈압이 높아지지 않으면 머리와 손발로 충분하게 혈액순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나이 더하기 9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일본이 2000년대에 이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2004년도가 되면요, 65세 이상의 고혈압 기준을 140에 90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내리고 있죠, 계속. 그리고 한국은 2004년도에 120에 80으로 기준을 내립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130, 85, 일본은 이런 상태고요. 일본도 더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혈압 환자가 많아질까요? 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혈압의 기준치가 자꾸 낮아지는 걸까요? 사실 혈압 기준치가 한 10 정도만 내려가도요, 고혈압 환자로 포함되는 수가 몇백만이 넘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의 혈압약 매출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혈압이 기준치가 낮아지는 것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혈압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혈압약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칼슘 기량제, 뭐 안지오텐신 억제제, 뭐 안지오텐신 뭐 해서 뭐 굉장히 복잡한 용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베타 차단제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근데 그 기능을 보면 쉽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혈관의 확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 아니죠.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혈관의 수축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 일종의 그릇이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혈관 확장제로 쓰이는 약물들이
혈관에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모든 근육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혈관에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심장 근육에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몸의 다른 근육들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심박동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긴장하거나 화가 나거나 뭐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항진되는 거죠. 그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그런 약인데요. 교감신경에 작용을 해서 심장의 박동을 제한합니다. 심장의 기능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마지막 한 종류가요. 이뇨제입니다. 결국은 피도 상당 부분이 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변을 통해서 수분을 내보내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액량이 줄어드니까요. 그죠? 이뇨제는 지속적으로 신장에 작용을 해서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이 20년, 30년 여러분들 심장, 근육, 혈관, 신장에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임상에 있어 보면 이 어르신들이 소변 문제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치료가 드디고 안 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야뇨증을 겪으시거나 소변 문제를 많이 겪으십니다. 그리고 뭐 교감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람이 착 가라앉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육의 수축을 방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남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두려운 건 이 부분이에요. 심장과 신장. 이 부분의 지속적인 작용이 몸에 장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기능 저하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압은 몸에 순환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혈압을 지속적으로 낮추게 되면 말초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초순환, 그렇죠. 손발, 여기는 뭐 혈액순환이 좀 덜 돼도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런 문제니까 그래도 좀 걱정이 덜 되죠. 근데 가장 큰 말초가 뭘까요? 그죠? 뇌입니다, 뇌. 뇌의 혈액순환이 저하되었을 때 어지럽거나,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혈압약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 혈압을 낮추는 습관,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혈압이 이렇게 요동을 치다가 계속 높아진 상태로 간다. 그럼 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몸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찾아서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혈압이 왜 높아졌는지 요인을 찾으시고요. 당장은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그 생활 개선을 통해서 서서히 혈압을 조정하다가 이 원인이 제거가 되면 혈압은 다시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을 끊으시는 게 맞죠. 그래야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흡연도 그렇고요. 과도한 음주, 그리고 과도한 육식, 운동 부족,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이 몸에 모두 혈압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배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술은 아주 소량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채식과 곡물식,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걷기 운동을 비롯한 적절한 운동, 그리고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살이 찌게 되면 당연히 심장에게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충분히 혈액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지속적인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본인 몸에 만약에 혈압을 올리는 요인이 있다면 그런 습관들을 고치셔야 됩니다. 고혈압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본태성 고혈압이 95%가 넘고요.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겁니다. 이 생활 습관 속에 혈압을 올리는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혈압약을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심장이라든가 뇌혈관에 어느 정도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기 전에 혈압이 뭐 200을 넘어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잠시라도 혈압약을 받아서 안정을 시키신 다음에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요, 혈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계신 본인의 정상적인 혈압보다 많이 높아진 상태로 지속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시면 몸은 스스로 혈압을 낮추고 자기 정상 혈압을 찾아갑니다. 혈압약을 너무 편하게 드시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임상에서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본인의 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시고 너무 쉽게 혈압약을 입에 대셔서 평생 반찬처럼 먹으라 하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그런 복용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혈압약의 부작용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골에 제 고향 마을에 가끔 갈 때 되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 저희 동네에 계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조금 연로하셔도 눈빛도 아주 형형하시고 굉장히 목소리 힘도 있으시고 굉장히 기억력도 좋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보면 대부분이 그 흐린 눈빛 그런 모습을 많이 뵙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상당 부분 사실은 이렇게 복용하는 약을 여쭤보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치매 개선제 뭐 이런 약들을 사실 한 주먹씩 드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약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고 약에 어떤 의존하기 전에 약에서 그 방법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몸을 잘 관리하셔서 약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기 복용하시는 걸 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혈압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암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